안녕하세요.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사법선고 결과 첫 번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.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사실 공직선거법 관련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는 이러한 선고 결과는 매우 치명적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의 주장과 그리고 이 대표 측의 주장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이렇게 세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.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두 가지 혐의입니다. 공직선거법상에는 어떤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방송이라든가 어떤 발언에 기해했을 때는 허위 사실이면 이것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?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이 대표가 모른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알고 있었다. 그 김문기 씨와는 골프도 같이 가고 이렇게 교류 행위가 있었는데 이거 허위다.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. 이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투었을까요? 알고 모르는 거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다. 그래서 알고 모르는 거와 행위 이 부분을 연결하는 거는 안 된다고 본 것이죠. 법원은 또 어떻게 판단했을까요?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역시 알고 모른다 부분 알았던 거라고 보여지지만 허위 사실이 맞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거짓은 아니라고 본 것이죠. 자, 두 번째 부분입니다. 두 번째는 어떤 혐의였을까요?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.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용도를 상향을 해줘야 됐습니다. 이 부분을 이 대표는 나는 하기 싫었는데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.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.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내가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상향해서 변경했다. 검찰은 주장이 뭐였을까요?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협박 이런 거 없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박을 받아서 했다.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. 이 대표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? 나는 그때 압박을 받았고 협박에 준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. 이렇게 주장을 해온 겁니다.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?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을 유죄로 인정을 한 것이죠.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과정에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는데 있다고 말한 이 대표 쪽에서 오히려 협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재판부에 이게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? 검사가 유죄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형사재판 구조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상치되는 사실을 주장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피고인 쪽에서 어느 정도 입증의 책임을 좀 지는 면이 있는 겁니다. 이 부분에서 1심에서는 이 대표 쪽에서는 좀 미진하지 않았을까. 그리고 재판부는 그래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자, 당장 이 대표는 항소를 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.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치열한 공방과 검찰의 치열한 방어가 예상이 됩니다. 여러분, 이 대표 재판에 이해가 좀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